자, 이 심각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도 심각할 것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정부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트럼프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기사에 보면은 트럼프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US considers 미국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withdrawing 빼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thousands 수천 명의 군대를 troops from South Korea 남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고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플랜 A, B, C, D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방안이 4,500명 정도를 괌이나 다른 부대로 옮기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이러면 어떨까라고 검토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피트 응위엔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당국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목하고 기사 내용하고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기사를 썼는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 한 가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군이 뭐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각각의 한국 군대, 대만은 대만 군대, 이 각각의 군대 시스템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군역을 1년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한국도 1년 6개월인가 지금 줄어들어 있죠.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3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 다른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각 나라 군대에서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하고 다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지금 국방력이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안보 동맹 국가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만약에 4,500명이라는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전선 쪽으로 뺀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한국 내의 군대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역량을 더 강화시켜주고 빠진다라는 이야기지 그냥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려면 한국 군대가 더 세지는 것을 봐야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나는 나갈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런 식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세무얼 퍼파우로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달 10일 연방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군부의 리더들은 주한미군 감축하는 것 다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전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부적으로. 특히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잘못 오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중국 가서 대만 보호해주는 그 역할도 추가로 더 맡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가 아닙니다. 예, 추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자연스럽게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태평양 전선이라는 개념에서 인도 태평양 전선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을 때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저 대만에서 전쟁 벌어지면 글로 간대. 그럼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이야기다. 예. 그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미군이 빠질 때 한국군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미 계획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한국군이 대처할 수 없는데 미군이 그냥 빠지는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한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 알았어. 우리 한국 군대의 역량도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을 커버하고 러시아도 커버하고 그래서 한국 군대가 진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선을 지켜주는 같은 동반자로 가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냥 나가버려야죠. 대만에 전쟁 벌어져 한국 군대도 파견하겠다. 아예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이 함부로 못합니다. 물론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 난리를 치긴 하겠으나 어찌됐든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 미국한테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측했는데 이 다 엉터리 관측이고요. 특히 이런 차원에서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 중심지로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차라리 오키나와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괌 그건 조금 좀 애매한 이야기. 오히려 후퇴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지도 뒀다 뭐합니까? 지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있는 군대가 중국을 상대하기가 편합니까? 괌에 있는 군대가 중국을 상대하기가 편합니까? 차라리 오키나와로 간다 그러면 대만에서 일이 벌어질 때 이쪽으로 갈 수 있고 한국에서 일 벌어지면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차라리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으니까 뭐 이해를 하겠는데 괌으로 가는 걸 가지고 저는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정말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 전략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이 국방 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위 분담금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얼마로 올리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올려야 되는 거는 더 분명하고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보호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한국군이 너무 나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군은 북한군만 상대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와 계속 싸워왔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 년을 싸워왔던 적국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할 수 있게끔 군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한국은. 북한만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완전 바보 천치 중에 바보 천치가 되는 겁니다.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한국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미국과 동등하게 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반도 안에서만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뭐 이런 식으로 나자빠져 있을 겁니까? 국방 전략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치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 억제력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 소셜미디어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 콜비 차관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국 군대가 아예 중국 군대하고 맞짱 뜰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 그래야지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통일 맨날 이야기하고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통일된 다음에는 중국하고 정말 국경 마주해야 될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